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비자살적 자해 행동,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해를 했다. 정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웨이브가 오면 어떡해요? 미룰 수 있는 어떤 대처 전략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지는 않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풍선을 찌르는 거. 시각적으로 보고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지 않아요? 안전지대 만들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가슴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빠져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소재지만 자해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비자살적 자해 행동. 죽고 싶을 만큼 이제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해를 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나한테 해를 가했을 때 피가 흐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해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정말 풀리냐, 만족스럽냐 하면은 결과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얼마 되지 않고 나면은 내가 자해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시 자해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이제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어줄 수 있는 자해 행동을 잠시 멀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자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의 충동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순간의 충동이 지나가고 나면은 견딜만 하는 거죠. 견딜만 하고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해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올 때 큰 소리로 그만!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자해를 하는 행동 자체가 내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그만이라는 걸 내뱉으면서 내 소리를 귀로 듣고 한번 멈춰주는 거니까. 그렇죠. 멈춰야 된다는 신호를 자기에게 주는 거거든요. 소리를 내서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못하겠다 하면 저는 박수를 한번 크게 치라고 해요.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우면은 벽에 붙이세요. 들고 있는 도구를 내려놓는다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각 그 방에서 벗어나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 하면 또 되게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곧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는 한데 이번에 멈추는 거를 못했다고 하면은 다음번 자해 충동이 있을 때 또 이제 멈추면 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정지를 성공했으면 지연시키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웨이브가 오면 어떡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자해를 미룰 수 있는 어떤 대처 전략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5분만 참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5분만 참아보자. 자해를 하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자해만이 나의 답인데 어떡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5분만 참아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5분을 참으면 충동이 좀 가라앉는 보통은 충동이 가라앉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기보다는 일단 5분만 참아보고 5분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해에 대한 집착과 생각이 좀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선격장애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고 파괴적인 충동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자해나 자살 시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심리치료 선생님 한 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시냐면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치료 계약을 할 때 언제든지 남길 수 있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연하는 행동이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담 관계를 이제 맺고 연락이 올 때까지 일단 행동을 보류하는 거예요.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안드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대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자해 행동의 대체 행동. 네. 자해를 하는 거는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 5분 기다렸는데 자해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잖아. 좋아요. 자해를 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방법은 피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고통을 느껴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거에 초점이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면 나를 약간은 아프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얼음 손에 쥐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면 아프잖아요. 따갑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지연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그 도구로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찌르는 거예요. 막 에어캡이라든지 풍선을 찌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고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대체 행동도 있잖아요. 매운 거 먹기. 그쵸.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하는 게 운동도 왜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운동 중독. 약간 맞아.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안전지대 만들기예요. 오븐을 지연을 시킬 때 그 5분 동안 막 불 아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내 남자는. 그럴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상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아주 어릴 때 우리 장롱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이제 몸을 넣는다든지 옷막 같은 거, 그쵸, 텐트 그쵸. 같은 텐트 거 이제 만들어서. 지어서 전등 나만의 같은 거 아지트로 나만의 만들었었잖아요. 아지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숨고 그랬었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집이 나를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집 가까이 어떤 공원, 뭐 벤치, 카페도 좋죠. 카페도 좋죠. 상상 속에서 그 카페를 떠올리고 그 카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상상 속에서 꾸며보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응.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해뿐만이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도 우리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지 않아요? 안전지대 만들기? 그게 안전지대였구나. 네.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가슴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몇 초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천천히 빠져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음악, 냄새, 촉감들을 쭉 생각해요, 오기. 그걸 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드는 연습도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찬 방에서 편안함을 느낄 테니까.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자해나 자살 위험성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